이번 시간에는 훅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훅을 알려드릴 때 많이들 이렇게 받는 질문, 가로 훅이냐 세로 훅이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훅을 어떻게 쳐야 하느냐, 그리고 오늘 또 따로 설명드릴 것은 어떤 보폭, 어떤 스탠스, 어떤 폭으로 쳐야 하느냐,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약간 순서를 뒤바뀌어서 두 번째를 먼저 땡겨와서 훅이 어떤 건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훅은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는 스트레이트와는 다르게 옆을 때리는 펀치입니다. 궤적이 옆에서 날라오는 이런 펀치고요. 훅입니다. 이런 것도 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훅 펀치는 다소 이제 옆에서 들어가는 펀치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랑은 다르게 약간 다소 근접전 거리, 아니면 이렇게 물론 점프해서 치는 펀치도 있지만은 점핑훅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렇게 근접전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펀치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이트보다는 사거리가 짧은 펀치니까요. 대신 이제 뭐 어깨가 굉장히 좋다거나, 그리고 자세가 스트레이트랑 약간 다른 성격의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훅을 많이들 알려드리면 뭐 여쭤보시는 게, 가로 훅을 쳐야 하나요, 세로 훅을 쳐야 하나요, 이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로 훅이냐 세로 훅이냐 질문은 사실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가로 훅도 잘 치셔야 되고 세로 훅도 잘 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 훅도 쓰임새가 있고 세로 훅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훅과 세로 훅은 약간의 원리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요즘 진짜 많이 치는 세로 훅이죠. 세로 훅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손목의 스냅이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웨이트를 이렇게 손목 운동을, 그립 운동을 좀 하신다면 들 때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들리죠. 손목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꺾여집니다.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 손목 스냅이 이런 식으로 꺾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돌려주는 게 루핑 훅이겠죠. 이걸 이렇게 감아칠 수 있다고요. 물론 이런 팔꿈치 스냅도 줄 수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몸으로 때려박는 느낌이 아니라 팔과 어깨를 회전하면서 때린다는 펀치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제 가로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처럼 이렇게 꽂아버린다는, 옆에서 꽂는다는 이런 개념의 가로 펀치로 스트레이트랑은 비슷하게 이렇게 옆 방향이 틀려지게 일자로 박히는 그런 힘을 추구하는 것이 거의 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몸으로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요, 몸을 이렇게 줘서 때리는 힘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두 훅의 유형이 틀리고, 아주 세밀하게 디펜스가 가드 블락이 되어 있으면은 어디를 뚫고 들어가는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팔이 이렇게 들려 있으면 세로로 때려야 되겠고, 이렇게 때려져 있으면은 이렇게 막 턱만 이렇게 가리고 있을 때는 가로를 때릴 수가 있겠죠. 턱 받치고 있어봐요. 세로 안 맞잖아요. 근데 가로로 맞출 수도 있겠고, 또 부위별로 때릴 수 있는 위치가 다르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바꿔 치시는 게 당연히 다르지만 둘 다 믹스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기술이 다 동일해요. 잽도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고 스트레이트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잽 가로 훅이냐 세로 훅이냐 논란을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이 훅을 칠 때 아주 중요한 보폭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훅 펀치가 잘 안 돼요라고 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팔의 스윙을 완성을 하시는데도 훅이 조금 어색하다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서 좀 많이 하는 실책 중에 하나가, 스트레이트를 치는 스탠스, 스트레이트를 칠 수 있는 약간 와이드 스탠스라든지 이런 스탠스에서 훅을 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다리를 굉장히 넓게 잡아보시면은 오버핸드 가능하지만 이대로 발을 받고 돌리기만 하면은 이 훅이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점핑 할 때도 이렇게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양훅 연타 같은 것을 치실 때는 그냥 스트레이트를 주시더라도 양훅 연타를 치실 때는 발을 좁혀주시고 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스탠스를 계속 이렇게 와이드를 이렇게 잡고, 이게 뭐 어깨 넓이가 좋아, 이렇게 난 좀 45도로 틀어져 있는 상태로 돼 있다, 이렇게만 치실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크린치를 쏘아 들어가기 위해서 거의 일자로 설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양훅 연타를 때리면은 생각보다도 수월합니다. 치고 덕킹도 할 수 있고. 마이크 타이슨도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런 식으로 보폭의 만화를 상당히 많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복서들 뿐만이 아니라 킥복싱 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뭐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인스트럭팅을 해주고 있는 뭐 부산 아주 명문팀이죠. 사이코피플스 선수들이나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게 보폭이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그런 걸 쓰느냐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훅이 좁아질 때가 있다 그러셨죠. 그러면 이 좁은 약간 다소 복싱에 비해서 좁은 이런 보폭 스탠스는 당연히 킥이 유리합니다. 킥을 이러고 막 라운드 킥을 차진 않거든요. 가라다니면 차나요. 근데 그것도 다르겠죠. 종목 따라. 근데 이제 대체로 무에타이라고 한다면 선 상태에서 킥이 많이 나가겠죠. 킥복싱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폭에 따른 변화. 내가 이번에 하나 상대 공격을 블락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펀치를 가고 싶어. 줘도 됩니다. 된다고. 줘도 돼요. 10개 줘도 돼요. 다소. 근데 이제 내가 펀치와 킥을 섞고 싶다. 펀치를 여기 시작했어요. 좁혀주는 거예요. 방금 좁아졌죠? 그 상태에서 킥을 내주고. 그런 식으로 콤비네이션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발이 땅에 붙어 있는 이런 트레이닝을 웬만하면 저는 안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돌아만 가요. 이렇게 붙을 때도 있거든요. 발과 힙을 유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야지 보폭을 스탠스를 하나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회전이 비록 들어간다 하더라도 붙을 때도 가면서 이렇게 쑥 치고 딸려갈 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발을 계속 잡아두지 마세요. 보낼 수 있을 때는 부드럽게 보내주고 붙일 수 있을 때는 붙고. 클린치 할 때 근접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넘어가요. 이렇게 하다 자빠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보폭의 변화, 특히나 훅을 칠 때는 양훅 연타 같은 걸 칠 때는 다소 좁은 보폭이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다는 점, 체형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뭐 예를 들면 또 왼발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앉아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앉아서 치기 힘들잖아요. 적당히 벌려져서 바디를 밑을 쳐야 되기 때문에 보폭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체중이 많이 실리고요. 왼바디 바디샷은 낮아야 되죠. 그럼 깔리는 겁니다. 근데 얼굴을 치는데 훅이 왼쪽으로 돌아가야 될 때는 쳐보시면은 약간 선 상태가 조금 유리하다고. 그때 하이 밸런스가 스탠스가 좀 높아져야 됩니다. 스탠스가 고도가 좀 높아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보폭 변화, 훅을 치실 때 보폭을 부드럽게 변화를 시켜주면서 보폭 변화를 주시면서 훅을 연습을 하시면은 좀 더 부드러운 움직임, 강한 훅을 낼 수 있으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팁을 하나 남깁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